첫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직전 경기에서 노팅엄에 패했다. 홈에서 브렌트포드와 4셈을 연파하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순위 경쟁 중인 노팅엄 원정은 어려웠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팀으로서 오나나와 올리 와킨스 등이 벤치에서 나오는 로테이션을 가동한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이 경기에는 틸레만스와 오나나의 중원은 물론 와킨스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맨유에 패했다. 더비전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는데 선제골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부진과는 별개로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맨유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패하긴 했지만 홀란드와 도쿠, 실바와 사비우 등이 최전방에 나설 수 있기에 화력으로 승부를 볼만하다. 파우 토레스가 있긴 하지만 빌라의 최종 수비가 흔들리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데브라이너가 대표팀 동료인 틸레만스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을 주도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2위인 아틀레티코에 패했다. 최근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던 아틀레티코. 상대로 90분간 한 골만 허용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흐름이 나쁘지 않다. 강점인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로드리게스와 크리산투스 우체를 앞세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볼 것이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지로나에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 등을 밑으로 두고 있을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단, 이 경기는 대형 악재가 있다. 수비진의 리더인 센터백 라일로를 비롯해 주전 스트라이커인 무리키가 리그 징계로 결장한다. 지로나전 멀티골에 성공한 4일 날인이 있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접전을 본다. 헤타페는 어느 팀 상대로도 안정적인 수비로 버틸 힘이 있다. 무리키가 빠진 마요르카 상대로는 그런 강점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단, 마요르카 역시 수비에서는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다. 모를라네스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고 마페오와 코페테가 수비의 중심을 잡을 마요르카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다. 세 번째 경기 토리노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지난 엠폴리 원정에서 터진 채 아담스의 골로 승리하며 길게 이어진 무승에서 벗어났다. 경기 분위기를 내주며 끌려갔지만 아담 마시나와 발루키에비치 등이 상대의 공세를 잘 저지했고 교체로 들어온 아담스의 결승골이 터졌다. 그리고 돌아온 홈 경기에서 이제 연승에 도전한다. 홈이기에 리네티와 기네티스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냐는 라치오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이후 2승 1무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직전 경기에서는 리그 연승 중이던 피오렌티나 상대로 승리했고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내는 등 내용도 좋다. 산티아고 카스트로를 비롯해 은도에와 퍼거슨 등이 전방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내고 있고 포베가가 경기력을 끌어올린 중원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다. 접전을 본다.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이선 공격수들이 공격의 기여를 올릴 볼로냐가 원정에서도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강력한 중원 조합의 활약도 있을 것이다. 단, 토리노의 홈인데다 리네티와 기네이티스 등 홈팀 볼란치 듀오는 수비 라인 보호에 능하다. 안정적인 중앙 미드필더진이 볼로냐의 공세를 저지할 토리노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장크트 파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는 리그 연승에 성공하며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팀의 주포인 데니스 운다브를 비롯해 르월링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지며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운다브의 공백을 메운 울테메드가 이 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데미로비치도 안정적인 마무리를 했다.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은 것과 달리 카라조와 슈틸러 등 중원이 안정적이기에 다시 챔스권 순위 진입을 노린다. 장파울리는 승격 동기인 홀슈타인을 잡고 한숨을 돌렸지만 최근 연패를 당했다. 리그 우승을 노리는 레버쿠젠전은 그렇다 쳐도 브레멘에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때문에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시나니와 에게슈타인 등이 수비 라인을 압박하며 실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장파울리는 최근 원정에서 마무리에 고전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다. 카라저의 수비 보호 속에 샤보트와 바그노만이 지켜낼 슈투트 상대로 역습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울테메드가 절정의 마무리를 하고 있고 밀로와 피리가 이선에서 지원할 슈투트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 연승에 성공하며 2위까지 치고 올라갔었다. 그러나 아우크스전 무승부에 이어 라이프치히에 패하며 레버쿠젠에 2위를 내줬고
포칼컵에서도 조기 탈락하고 말았다. 유로파에서 선전 중이고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 중이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기에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팀의 주포인 마르무시를 비롯해 에키티케와 샤이비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미넨을 제압했다. 한국 대표팀 이선 공격수인 이재성이 김민재가 이끈 미넨 수비 상대로 2골을 터뜨리며 리그 선두 격파에 앞장섰다. 그로 인해 미넨전에서 5년 동안 4승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볼프스전을 패하며 다소 주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의미는 더 컸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마인츠가 최근 5경기 4승으로 리그 7위까지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부진 탈출을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할 프랑크푸르트에게 더 눈길이 간다. 케인이 부상 중인 현재 리그 득점왕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듣는 마르무시가 경기 내내 마인츠의 수비를 두들길 것이고 크나우프와 괴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